여러분 혹시 뇌졸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한두 분쯤은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죠. 문제는 이 병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감기처럼 며칠 몸살기가 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벼락처럼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60을 넘기고 나서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기온차가 큰 계절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실내의 온도차가 크면 혈압 변동도 심해지거든요. 또한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수분 섭취도 부족해지기 쉬워서 혈액이 끈적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위험 신호와 원인,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걱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실제 경험담과 함께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소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만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또 있을까요? 정말 어제까지 집안일을 하시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거나 평소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를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은 정말 가늘고 섬세합니다. 온도 변화나 탈수, 급격한 혈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뇌세포의 특성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1분마다 수백만 개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시간이 곧 뇌세포, 시간이 곧 생명인 겁니다. 71세 노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은호님은 3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어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는 들으셨지만 큰 불편함이 없어서 약을 꾸준히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봉사를 나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순간 어지러움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문틀을 잡고 겨우 넘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다리에 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을 하려니 평소보다 혀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그때 평소 안부를 자주 묻던 옆집 이웃분이 신문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습니다. 노은호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고 말이 어눌한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설득해서 응급실로 모셨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내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만약 몇 시간 더 지체했다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은호님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도서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날의 경험을 계기로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매일 아침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하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않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셨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은호님처럼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금세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응급상황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119 단축번호를 등록해두시고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뇌졸중 전조 증상을 그림이나 글로 공유해두세요. 막상 응급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작은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외출 전에 물 한 컵을 꼭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아침에는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워요. 뇌졸중에는 몸이 미리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알아채는 것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죠. 둘째는 발음이 뭉개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평소 또박또박 말하던 분이 갑자기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하게 되어요. 셋째는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입니다. 단순히 빈혈로 어지러운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빙빙 돌거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넷째는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건이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이죠. 다섯째는 얼굴 마비로 웃으려고 할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증상입니다. 73세 장성우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성우님은 3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큰 병 없이 지내오셨습니다. 다만 오랜 운전으로 목과 어깨가 자주 아프고 혈압이 조금 높다는 정도였어요. 어느 가을 아침 평소처럼 라디오 체조를 하려고 팔을 위로 뻗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팔을 올렸는데 자꾸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해도 왼팔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결림 때문인가 싶어 주무르고 돌려봤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말을 할 때였습니다. 아내에게 팔이 좀 이상해라고 말하려는데 발음이 평소와 달리 뭉개져서 나오더라고요. 마치 입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혀가 둔한 느낌이었어요. 아내분도 평소와 다른 말투를 듣고 깜짝 놀라셨죠. 장성우님은 택시기사 시절 응급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신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병원 가자고 말씀하시려는데 병원 가자로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T와 MRI 촬영 결과 뇌의 작은 혈관에 혈전이 생긴 초기 뇌경색이었어요. 발견이 빨라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3일 후에는 팔의 힘도 돌아오고 발음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70세 오연자님의 경우는 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오연자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면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어느 날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사진을 찍는데 웃으려고 하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려는데 오른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이상해요 하고 말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실제로 10분 정도 지나니 다시 정상적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것 같네 하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혈관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졌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혈압약과 항혈소 판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이처럼 증상이 잠깐 좋아져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3분의 1이 1년 내에 뇌졸중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먼저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힘이 빠지면 이상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가나다라마바사를 또박또박 발음해 보세요. 혀가 꼬이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셀프 체크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겠죠? 복잡한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뇌졸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예요. 전체 뇌졸중의 80% 정도가 이 경우죠. 두 번째는 뇌출혈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비율은 적지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뇌경색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혈관벽에 기름기가 쌓이고 두꺼워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죠. 다른 하나는 심장에서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심장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잘 섞이지 않아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떠다니다가 뇌혈관에 걸리면 뇌경색이 됩니다. 78세 김춘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춘식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셨어요. 다만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고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혈압이 높으셨는데 90까지 사셨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데 김춘식님은 이를 모르고 계셨어요. 어느 새벽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같이 사시던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119를 불러주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한 데다 흡연과 추위가 겹치면서 혈관이 터진 것이었죠. 응급수술을 받고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어요. 69세 박문정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박문정님은 서예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죠. 다만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러주었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었는데 원인이 심방세동이었어요. 평소 느꼈던 두근거림이 사실은 심장 부정맥이었던 겁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된 것이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경우에서 보듯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은 서로 겹칠수록 위험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혹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면 위험이 곱셈으로 커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매달 한 번씩 본인의 건강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 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지, 흡연은 하고 있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수면은 충분한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에 갈 때도 유용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사까지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예요.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 리듬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 옆을 지나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의 상태를 보는 검사로 동맥경화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뇌 MRI나 MRA 검사입니다. 뇌혈관의 상태와 미세한 뇌경색까지도 발견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수면다운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72세 유영호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호님은 평생 몫으로 일하시면서 몸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큰 병원에 갈 일도 별로 없었고 감기 정도면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받고 지내셨죠.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증상이 점점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컸어요. 아침에는 160-90 정도로 높았는데 저녁에는 130-8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혈압 변동이 어지럼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압약 처방과 함께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니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뇌 MRI에서는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들이었지만 방치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죠. 유영호님은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검사를 받아서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5세 한지연님의 경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연님은 국악을 좋아하셔서 시니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는 편이었는데 가족들이 밤에 코를 심하게 곤다고 계속 지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콧고리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느슨해져서 코를 골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낮에 자주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지속되었어요. 가족들의 권유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니 중등도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춰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때문에 혈압 변동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잠을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한지연님은 양압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변화를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콧골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정기검진은 큰 발병을 미리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력의 검진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상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약물 치료나 정기 검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 패턴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특히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식단 관리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과일의 역할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들이 뇌졸중 예방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해줘요.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감은 탄닌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요. 배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현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영자님은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꽃을 좋아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시는 활동적인 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으로만 관리하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쁠 때면 혈압이 확 올라가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도 생겼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만난 영양사가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어요. 특히 과일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영자님은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깎아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셨고 저녁에는 배를 몇 조각씩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꽃집 일과 연결지어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꽃집 문을 열기 전에 사과를 드시고 점심 휴식 시간에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잠시 쉬시고 저녁에 문을 닫고 나서 배를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죠. 이렇게 과일 섭취를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니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주 4회 2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했어요. 꽃집이 끝나는 오후 6시 30분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을 돌아서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 차로 5분 거리를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로 만들어서 매일 산책을 했죠.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60-95에서 140-85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 줄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컨디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라고 당부했어요. 1년 후 추적 검사에서는 뇌졸중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지원 제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으면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어.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에 사과, 블루베리, 감, 배를 하나씩 담아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오늘의 과일 체크리스트를 붙여두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다면 모든 진단서와 검사 기록지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지원제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뇌졸중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스러운 주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가요? 뇌졸중은 분명 무서운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병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노은호님의 신속한 대처, 장성우님과 오연자님의 전조증상 인지, 김춘식님과 박문정님의 위험요인 관리, 유영호님과 한지연님의 정기검진, 그리고 현영자님의 생활습관 개선, 이 모든 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조 증상 5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발음 이상, 심한 어지럼, 시야 장애, 얼굴 마비.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정기검진은 기본이고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일 과일 한 조각씩 드시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뇌졸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적절히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30초 셀프 체크, 하루 과일 한 조각, 주 3회 20분 산책.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겁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도 계속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